안녕하세요. 예중예고TV 아나운서 유희옥입니다. 벌써 1개월 차가 지났는데요. 정말 중요한 황금 비율 5:8 아니면 3:5 황금 비율과 육면체 원기둥 915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론이니까 잊으시면 안 되고 모두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맞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중예고 입시 10개월 합격 프로젝트 2개월 차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정물의 개체 소묘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럼 최유성 원장님의 직강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중예고TV 특강 강사 최유성입니다. 뿌잉뿌잉.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케치를 6개 하고 개체 소묘를 하나 더 하는데 30분 안에 스케치를 하고 또 30분 안에 개체를 하나 완성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스케치를 6개 하고 그 다음에 30분 안에 개체를 하나를 완성을 하면 일단 합격이 보장이 돼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1시간 안에 6개의 스케치와 1개의 개체 소묘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스케치 영상은 지난번에 많이 보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스케치 영상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올려진 스케치 영상은 정물이 육면체를 이용한 정물이 6개인데 맨 앞에 이제 조그맣게 있는 거는 백산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에 부분에서 약간 원기둥 이론도 들어가지만 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각형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앞에 정물을 묘사를 할 때 육면체 이론은 모서리가 가장 진하고 뒤로 갈수록 크해져요. 그리고서 형태는 앞에서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 근데 이제 조그맣게 원근법이 나는 것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좀 길게 지금 아이시스 같이 누여져 있는 것들은 형태가 앞에서 크고 뒤로 갈수록 작다. 그리고 톤도 앞에서 진해서 뒤로 갈수록 흐리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삼다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줄무늬가 위에서 내려올 때 꺾이는 주변을 정확하게 꺾이게 묘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다수에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이 투명한 물체들의 어떠한 해결점이 굉장히 어려운데 투명한 물체들은 이따가 채색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스케치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벽돌 같은 경우는 Y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서리 3개의 점을 찍고 투시도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으면 됩니다. 자, 네모난 박스 같은 경우도 Y자를 기준으로 해서 점을 3개 찍고 투시도를 이용해서 스케치하고 그 위에 책 같은 경우도 모서리 부분을 Y자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좁게 해서 원근법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타카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에 Y자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투시도가 있게 스케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개체 소묘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체 소묘가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면 굉장히 그릴 때 어려우니까 그것을 오늘 개체 소묘를 하면서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30분 안에 완성을 했고 그 육면체에 대한 기준점은 다 잡아놨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색칠을 들어가는데 아이시스 같은 경우는 앞에 사실은 원기둥 이론이 있고 뒤에 부분은 육면체 이론이에요. 그래서 원기둥 이론은 지난번에 5:3 잡아가지고 다시 어두운 부분에서 3:5를 잡아서 기준 이렇게 잡아서 그라데이션 하면 된다 그래서는 오늘의 주 수업은 육면체 수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단순하게 넘어가고 육면체 정물이 나오면 사실은 입시에서 진짜 까다로워요. 왜냐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육면체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다 보면 육면체 투시도도 만들어야지. 그리고 어떤 때는 투시도에 맞게 묘사도 해야지.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막 혼돈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를 잘 잡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자, 육면체 이제 형태를 다 잡고 기준점을 잡았으면
앞에서 진해서 뒤로 밝게 무조건 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필은 이게 가는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넓게 칠하면 되잖아. 근데 연필은 너무 가는 실이라 그 실을 하나씩 칠해가지고 이 면을 다 만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거를 묘사하면서 이 가는 실을 사용할 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 진해서 뒤로 밝아지게 일단 원근법을 만든 상태에서 색감을 많이 깔아. 일단은 색감을 많이 깔으면 색감이 쌓이잖아. 근데 색감을 너무 정성스럽게 까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색감을 일단 많이 깔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색감이 쌓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색감이 쌓였으니까 글자 아이시스라는 글자를 어,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요. 근데 이걸 피해서 연필을 칠하려고 하면 손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칠하고 지우개로 아이시스 글씨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대부분 그림을 그리면 연필로만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개체 소묘를 보여드린 건 대부분 연필이 반, 지우개가 반이에요. 그래서 지우개도 앞으로는 흰색 연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흰색 연필이다 생각을 하고 아이시스 글씨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 아주 어두운 부분도 연필로 진하게 칠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묘사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색감과 그리고 진한 톤이 앞에서 칠해서 뒤로 밝아졌어요. 그러면 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색감이 좀 쌓였잖아. 자, 이제부터 이제 속도법이 생겨요. 그냥 연필로만 그리면 제가 한 20년 동안 아이들을 그림을 가르쳤지만 30분 안에 절대 완성을 못해요. 특히 이렇게 빛나는 물체들은 입시에서 대부분 보면 시험관들이 학생들을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삼다수 병을 많이 내요. 왜냐면 묘사할 게 너무 많거든요. 묘사할 게 보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묘사를 최소한 30분에서 혹은 40분 안에 완성을 한다는 자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개로 그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색감을 일단 쫙 깔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위에 부분부터 지우개로 빛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씩 체크해서 나가면 연필보다 지우개의 면이 훨씬 넓기 때문에 지우개로 그리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지우개로 다 위에 부분을 이제 묘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을 다 묘사했으면 지우개가 지워지는 용도가 있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지우개를 살짝 밀어서 당기면 살짝 색감이 톤이 한 단계 밝아져서 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우개를 완전히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눌러서 약간만 굵게 나오면 반사광 효과가 잘 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살짝 눌러가지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반사가 되는 효과를 쫙 나타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시에서 지우개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연필로만 다 그릴 수는 없어요. 연필로 다 그리면 시간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평상시에 선생님이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지우개로 묘사를 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조금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개로 다 그렸으면 연필로 지우개를 지운 부분 옆에만 조금씩만 마무리하면 묘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물을 6개를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개체 소묘를 하는데 연필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연필은 톤을 깔고 중심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우개로 다 묘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필로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하면 된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저는 똑같이 30분 안에 정물을 6개를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개체 소묘 1개 하는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중예고 TV 특강 강사 최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최윤성 원장님의 오늘 개체 소묘 잘 들으셨나요? 예중예고 입시에서 이 스케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최윤성 원장님이 너무 중요한 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30분 안에 개체 소묘 1개 완성하기. 예중예고 그 시간은 입시 시간은 틀리지만은 예중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반 안에 6개의 개체를 묘사를 해야 돼요. 예고는 4시간 안에 7개 정도, 보통 그 정도로 개체를 하나씩 이제 묘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30분 안에 6개를 그리면 몇 시간 걸려요? 6, 38, 180분, 3시간인 거잖아요. 3시간 안에 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그린다면은 여러분들은 합격하신 겁니다. 지금 최유성 원장님께서 중요하게 설명하시는 연필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연필과 지우개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연필과 지우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십시오. 예중예고 입시 미술에서 이루어지는 입시 실기 테스트는 표현 중심 미술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이 미술 교육을 통해 표현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맥락의 정당성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그 역사의 시작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술은 문화를 보존하고 지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교리 전달 수단과 일상생활의 도구적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어떻죠? 천재적인 화가들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보티첼리, 이런 천재적인 화가들의 등장으로 예술가들의 위치가 굉장히 격상되었죠. 그러나 예술은 여전히 종교적인 수단으로서의 미술 교육이 강하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정치적인 수단과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1648년 프랑스에서 미술 표현 방식을 규범화하고 국가 주도의 회화, 조각, 왕립 아카데미가 설치되고, 자, 사람은 인체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뭐가 발달했을까요? 맞아요. 해부학.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그리는 원근법, 기하학, 미술이론, 철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다 이거는 모두 국가 주도의 교육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에 필요한 미술가와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미술학교와 직업학교가 설립되면서 교육의 체계가 발전되었습니다. 모방 이론과 형식 미학의 이론적 토대를 두고 미술 교육을 통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미술가를 육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술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표면적으로는 창의적 중심의 흐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전통적인 편견 등으로 표현 중심의 미술 교육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무조건적인 실기 중심, 방임에 가까운 학생들의 표현 중심, 교사의 소극성 등에서 탈피하여 미술에 대한 감상이 강조되어야 하고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도제 교육에서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입시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미술에 대한 입시 교육도 엄연한 교사 교육학이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접근을 통해서 논리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보를 지금 배웠다시피 육면체, 원기둥, 구, 세 가지 이론을 입시 미술로 체계화시켜서 예중예고 입시 미술 수업에 방향 모색하는 최유성 원장님의 강의는 현재 입시 교육의 기초적인 틀 없이 학원마다 교수법이 다르고 학원 강사마다 교수법이 다른 현재 입시 미술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사료됩니다.
오늘은 예중예고 10개월 합격 프로젝트 2개월 차 스케치를 빨리 하는 방법과 육면체 이론으로 한계의 개체 묘사를 하는 최유성 원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원기둥을 이용하여 스케치 빨리 하는 방법과 원기둥을 이용한 개체 묘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강의는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구독하시어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나운서 유희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